종합부동산세를 받는데 이 재산세 부분에서 좀 우리 시험에 나올 부분, 우리 지난번에 그 유인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재를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유인물로 준비하면 수업을 하면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개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본서로는 243쪽에 잠깐 확인해 보시면 그 재산세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면 그 물납이 할 수가 있고 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해야 되죠. 그리고 물납은 그 해당 시군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분할 납부는 납부세액이 지난까지는 500만 원 초과인데 이제 250만 원 초과로 개정이 됐어요. 250만 원 초과로 243쪽에 500만 원 초과로 써진 것을 250만 원 초과로 뭐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재산세가 이제 250만 원 초과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죠.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는 똑같아요. 2개월 이내는 똑같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분할 납부가 되죠. 250만 원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작년에까지는 이제 500만 원 초과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마찬가지로 250만 원 초과되면 2개월 내에 재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분할 납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244쪽을 보세요. 자, 244쪽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돼 있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로 바뀌어야 되겠죠? 500만 원 이하로. 그러니까 250만 원의 두 배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250만 원의 두 배는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하가 되면 옆에 이제 분할 납부 세금은 5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돼야 돼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를 500만 원 초과로 수정을 해야죠. 500만 원 초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그 세금의 100분의 50 절반 이하 금액 이건 맞아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다시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인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400만 원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250만 원을 납부 기한까지 내야 돼. 그리고 이제 2개월 이내에 그 400에서 250을 빼. 그럼 250이 초과된 것은 얼마? 150. 그것만 2개월 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납부할 세액이 두 번째 칸에 1,000만 원 초과가 이제 500만 원 초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 세액이 8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초과되잖아요. 500만 원 초과되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까지 최대 50%인 400만 원까지를 2개월 내에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됐나요? 예, 500만 원 이하로 되면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500만 원이 초과되면 그 세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똑같아. 250만 원 초과되면 재산세와 똑같이 분할 납부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소득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로 개정 부분을 말씀드렸고, 우리 그 여러분들 그 뭐 256쪽에 그 뭐 목적세 같은 거 사장 목적세 있어요. 목적세 사장 있는데 뭐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도 있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256쪽에 목적세 부분에서 지방세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에서 목적세는 두 개 있어.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세금도 있고 또 지방교육세라는 세금도 있고 그래요. 몇 장 넘기면 이제 지방교육세가
또 나와요. 지방교육세가. 뭐 그런 것들은 뭐 시험에 다루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 이제 그 지역자원 시설세만 써놨는데 시험에 다루지 않으니까 뭐 사장은 따로 뭐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봤던 겁니다. 뭐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목적세는 두 개 있어요. 지방세에서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근데 요즘 이건 중개사 시험에서 다룬다 안 다룬다? 안 다루고 있으니까 그 사장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제 3편이에요. 제 3편 이제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인데 이 국세 부분에 대해서 쭉 272쪽부터 272쪽 페이지 아마 272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국세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그 관세라는 세금도 있고 관세 그리고 이제 내국세라는 세금이 13개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관세 및 내국세 13개를 합쳐서 이제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세는 이제 14개 세금인데 근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2개 세금에서만 나와요. 종합부동산세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번에 했어요. 유물 자료로 뭐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 쪽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나오는데 이 소득세 부분은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304쪽으로 건너가면 돼요. 304쪽으로. 근데 이 소득세는 이제 개인의 일정 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지금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를 세 가지 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어요. 세 가지.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이제 뭐 퇴직소득세라는 것이 있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은 양도소득세로 5문항 내지 6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세는 아예 시험 문제 다루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부동산 임대 세를 놓잖아요. 그러면 세를 받죠. 세 수입. 이를 이제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가끔씩 한 문항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뭐 지난 30회 때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9회 때도 출제되지 않았고 이번 이제 31회 시험에서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 시험에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중심은 양도소득세랍니다. 상당한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시험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위주로만 할 거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어요. 뭐 집에 가셔서 뭐 이 교재를 뭐 일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304쪽에 이제 보통 일반 소득세, 이제 소득세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득세는 그 개인의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개인이 있죠. 크게 이제 법인과 개인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하고 법인이 있는데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소득세로 내요. 근데 법인이 번 소득은 법인세로 냅니다. 그럼 법인이 번 소득 법인세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아예 다루지 않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오니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우리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개인이 번 소득을 과세 소득을 현행 소득세법에서 법률로 정해놨어요. 안 써도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우리 이제 5월달에 제가 요약집으로 수업을 할 때 요약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을 몇 가지 소득으로 열거했냐면 8가지 소득으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남한테 금전 대여라고 그래요. 대여해서 얻은 소득은 이자 소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각종 예금에서 얻은 소득도 이자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배당 소득이라고 그래요. 배당 소득.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임업이라든지 제조업, 뭐 소비자 용품 수리업,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무슨 업 다음에 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사업소득은 뭐 이런 것들이죠. 부동산 매매업 등
여러 가지 업으로 인해서 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 제공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금 형태로 내가 매년 받는다. 그럼 뭐 연금소득이라고 그래요. 연금 형태로. 그리고 퇴직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퇴직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을 유상양도로 인해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7가지 이외의 복권 당첨 소득, 일시적 장소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마다 이제 공제를 해서 이제 소득 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이자 소득은 따로 필요 경비가 없어요. 배당 소득도 따로 필요 경비가 없어요. 근데 사업 소득은 경비를 빼줘야 내가 총 번 소득에서 총 번 사업 소득에서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비를 마이너스를 해줘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를 해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연금소득 공제를 해요. 그리고 기타 소득은 일부는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줘요. 물론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필요 경비 인정해줘요. 경비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퇴직 소득은 뭐 퇴직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뭐 퇴직 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은 필요 경비를 뺍니다. 필요 경비를 빼요. 필요 경비를 빼고 양도소득만 하나 더 있어요. 양도소득만 이미 공부하시면 아실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요. 그래서 각각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자 소득은 경비를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이 뭐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받았다. 뭐 경비 인정 안 해줍니다. 배당 소득도 경비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경비 없이 그냥 이 번 소득 금액, 번 소득을 총 무조건 다 소득 금액으로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각자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6개 소득은 합산시켜요. 이 합산하는 것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종합소득 금액.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은 요 퇴직소득 공제를 해서 생긴 소득을 퇴직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퇴직소득 금액. 그다음에 양도소득은 총 번 수익 금액에서 총 번 거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서 여기서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그러면 뭐까지 공제해야 돼? 요 노란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야 돼요. 양도소득 총 번 수입에서 필요 경비까지만 빼면 양도 차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야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종합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세로 돼요. 종합소득세로. 그 다음에 퇴직소득 금액은 퇴직소득세 세금으로 내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은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를 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양도소득세로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원래는 개인의 소득은 여러 개를 이렇게 합산시켜서 종합소득세 세금으로 과세를 해요. 그런데 퇴직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내지 않고 따로 세금 내죠. 따로 세금 내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자, 분류과세라는 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별도로. 너무 중요해요. 분류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구분계산하여라고 그래요. 구분계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 요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은 이 양도소득 금액을 따로 별도로 구분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세금으로 따로 낸다. 분류과세된다 이거요. 분류과세된다. 그리고 무엇은 사업소득. 제가 앞으로 이런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이런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이런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대부분 경비를 빼서 사업소득 금액이나 기타소득 금액은 다른 근로소득 등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낸다. 종합소득세로.
다시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로 낸다.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로 별도로 구분 계산해서